네가 어떻게 내 말을...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정의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 아들, 며느리가 둘러싼 채 그녀를 바라봤죠. 엄마, 진정하세요.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 가시는 게 좋겠어요. 며느리 지아가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죠.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정희는 무릎이 꺾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거실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희의 집 거실에는 낯선 기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흰색 원통형 스피커, 검은색 카메라, 그리고 아들 민수가 손에 든 태블릿 화면에는 집 안 곳곳이 선명하게 비쳤죠. 엄마, 이제 불도 말로 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불 켜줘 하면 되거든요. 민수는 능숙하게 기기들을 연결하며 설명했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 지아가 카메라 각도를 이리저리 조정했어요. 거실뿐 아니라 부엌 구석, 복도 끝까지 화면에 담겼습니다. 어머니, 혹시 모를 일 있을 때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지아의 목소리는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죠. 그래도 아들 부부의 마음을 생각하며 웃음을 지었어요. 이젠 나도 최신식이네. 고맙다, 민수야.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작은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죽으면 편할까?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 나온 무심한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그런 말씀 왜 하신 거예요? 정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카메라가 보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있었던 거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추궁하는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아, 그냥 피곤해서 그랬어.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거실 천장에 달린 작은 카메라를 올려다봤습니다. 빨간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수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며느리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죠. 어머니, 깜짝 방문이에요. 잠깐만 시간 되시죠? 지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에는 치매 조기검사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가습을 끄는 거 잊으셨고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두 번 깜빡한 게 전부였는데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거죠. 나는 괜찮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지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사랑이에요. 미리 검사 받으시면 저희도 안심하고 어머니도 안심하시잖아요.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지아가 내민 펜을 정희는 받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상냥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생각 좀 해볼게. 정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지아는 서류를 탁자 위에 놓고 일어섰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머니 건강이 악화되시면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자가 되거든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정희는 탁자 위의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밤이 깊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희미하게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카메라였죠. 정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카메라 옆에 놓인 태블릿 화면을 켜자 방금 전 침대에 누워있던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어요. 자는 모습, 뒤척이는 모습,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죠. 이 집에서 정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아.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그 작은 불빛만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명의만 바꾸려고요. 양도세 절세할 수 있거든요. 정희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평생 일해서 마련한 곳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집이잖아. 엄마,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여기 사시고요. 서류상으로만 그런 거니까 걱정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다가 탁자 위 태블릿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수가 설치해둔 스마트홈 관리 앱이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집 안 곳곳의 상태가 보였죠. 온도, 조명, 카메라 화면. 그런데 상단에 이상한 글자가 떠 있었어요. 소유자 박민수?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바뀐 거죠? 아래로 내리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 디지털 서명 완료 마이너스 2025년 10월 5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민수가 스마트홈을 설치하던 그날이었죠. 서류는 이미 제출된 상태였어요. 정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집을 잃은 겁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엄마, 진정하세요. 세금 때문이라니까요. 걱정 마시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동의는 받았어요. 디지털 서명으로요. 엄마가 태블릿으로 확인 버튼 누르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정희는 멍해졌습니다. 그날 민수가 뭔가 확인하라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불 켜는 법 배운다고 했던가. 그게 서명이었던 거죠. 금요일 오후 며느리 지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새 휴대폰 상자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폰 오래 쓰셨잖아요.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필요 없어. 내 폰 그냥 쓸래. 지아는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폰은 건강도 체크해주고 좋거든요. 저희가 어머니 상태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지아는 이미 오래된 폰을 가져가며 새 폰을 탁자 위에 놓았어요. 비밀번호는 민수 생일로 해뒀어요. 편하게 쓰세요. 며느리가 나간 후 정희는 새 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앱들이 가득했죠. 위치 추적, 통화 녹음, 건강 모니터링. 모두 민수와 지아에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예전 폰으로 친구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아가 가져간 폰은 이미 꺼져 있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거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아들의 것이었죠. 휴대폰도 일상도 모든 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깥 세상은 여전히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 그 자유는 이제 없었죠. 월요일 오전 정희는 슈퍼마켓에서 오랜 친구 순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순자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정희야, 요즘 좀 어때? 힘들진 않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죠.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 괜찮은데. 왜 그래? 아니, 민수가 그러던데. 요즘 엄마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신다고. 걱정 많이 하더라.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다녔던 거죠. 내가 언제 그랬어. 멀쩡한데.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오후 아래층에 사는 김 여사가 현관 앞에서 정희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인사도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갔죠. 예전에는 항상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말이에요. 정희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지아가 마을 주민들에게 말을 퍼뜨렸다는 거리요. 어머니가 가끔 혼잣말로 욕을 하신다고,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다고요. 수요일 저녁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거실에 달린 카메라를 떼어내려고 의자 위에 올라섰죠.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지아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아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어머니가 정신불안 증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세요. 정희는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집에 달린 카메라를 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건 어머니 안전을 위한 거예요. 30분 후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민수도 급히 달려왔죠. 거실에는 경찰, 아들, 며느리가 둘러섰고 정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떠신가요? 나이든 경찰관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세요. 혼잣말도 많이 하시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경찰관이 정희를 바라봤죠. 어르신, 불편하신 게 있으세요?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내 집을 빼앗아 가려고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에게 말했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민수와 지아도 나갔습니다. 정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력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죠. 정희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어요.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정희의 눈물까지 기록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정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목요일 새벽 정희는 잠에서 깼습니다. 옛날 꿈을 꾸었어요. 방송국 음향실에서 일하던 시절 말이죠. 30년 전 정희는 작은 지역 방송국에서 음향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녹음된 인터뷰를 편집하고 잡음을 걸러내고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까지 구분하는 일이었죠. 그때 선배가 말했어요. 정희 씨, 사람 목소리는 거짓말을 못해요. 아무리 감춰도 파형에 다 나타나거든요. 정희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의 거짓된 목소리는 특유의 패턴이 있었어요. 떨림, 끊김, 미세한 주파수 변화. 정희는 그걸 구별할 수 있었죠.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새 휴대폰을 켰습니다. 며느리가 준 이 폰에는 여러 앱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중 클라우드 백업 앱이 눈에 들어왔죠. 정희는 옛 실력을 되살렸습니다. 녹음 복구 앱을 설치하고 백업 서버 경로를 따라갔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걸 자동 동기화해뒀거든요.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정희는 하나씩 열어봤죠. 그리고 며느리 지아의 녹음 파일을 발견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번 달 안에 어머니 상태 악화 보고서 제출해야 해요. 병원 진단서도 준비하고요. 남편 민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치매 후견인 신청하면 재산 관리 전부 넘어오죠.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스마트홈 설치, 카메라 감시, 소문 퍼뜨리기, 정신과 진료 권유, 모두 정의를 미치게 만들어 법적 후견인이 되려는 계획이었죠. 정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차가운 냉정함도 찾아왔어요. 이제 알았어. 너희가 뭘 하려는지. 정의는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했습니다. 증거였죠. 이제 싸울 준비가 된 겁니다. 금요일 오전 정희는 오랜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예린, 방송국 시절 정희가 가르쳤던 후배였죠. 지금은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예린의 목소리는 반가웠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죠. 예린아,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뭐가 필요하세요? 정희는 스마트홈 시스템과 카메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린은 이틀 후 연락을 해왔어요. 선생님 심각해요. 선생님 댁 CCTV 실시간 로그가 제 이메일로 공유됐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예린이 보낸 파일을 열어보니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있었죠. 이거 단순한 CCTV가 아니에요. 음성 분석 AI예요. 선생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감정 수치가 떠 있었습니다. 분노 83%, 혼란 76%, 우울 91%, 매일매일 정의의 감정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죠. 이 데이터로 뭘 하려는 거예요? 예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후견 신청용 보고서요. 며느리분이 병원에 제출할 서류를 만들고 있었어요. AI 데이터를 근거로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는 정희를 정말로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과학적 데이터까지 조작해가면서 말이죠. 선생님, 더 있어요. 예린이 또 다른 파일을 보냈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어요. 정희는 재생 버튼을 눌렀죠. 아들아,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정희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 이게 뭐예요? 딥페이크 음성이에요. 선생님 목소리를 복제해서 만든 거죠. 조작된 자살 유서 같은 거예요. 정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정희가 자살한 것처럼 꾸밀 계획까지 세웠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결심도 생겼어요. 예린아, 이 증거들 전부 안전하게 보관해줘. 당연하죠, 선생님.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죠. 싸울 준비가 된 겁니다. 토요일 아침 정희는 예린과 함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설정 창이 떠 있었죠. 선생님, 이 IP 주소만 바꾸면 카메라 송출을 외부로 돌릴 수 있어요. 예린의 손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옛날 방송국에서 장비를 다루던 기억이 되살아났죠. 저 사람들이 나를 감시한 카메라로
이제 내가 진실을 보여주는 거네. 맞아요, 선생님. 오늘 마을 축제잖아요. 주민들 다 모이는 날이죠. 그날 오후 마을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대형 스피커가 곳곳에 놓여 있었죠. 정희는 광장 구석에 서서 휴대폰을 켰어요. 예린이 만들어준 앱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민수와 지아도 축제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주민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어머니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 화면의 버튼을 눌렀어요. 광장 스피커에서 갑자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치매 판정 나와요. 그럼 끝이야.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죠. 스피커에서 계속 소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집 명의는 이미 넘어왔고 이제 후견인만 되면 통장까지 다 우리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광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사람들은 민수와 지아를 바라봤죠. 저게 무슨 소리야? 설마 진짜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아는 스피커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예린이 노트북으로 실시간 방송을 켜뒀거든요. 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떴습니다. 며느리가 정혜 몰래 서류의 디지털 서명을 조작하는 장면, 딥페이크 음성 파일을 만드는 장면이 차례로 재생됐죠. 저건 조작이에요. 지아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10분도 안 돼서 경찰차가 도착했죠. 정희는 천천히 민수와 지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나는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 마.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경찰이 민수와 지아에게 다가갔죠.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 부탁드립니다. 민수와 지아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광장 출구마다 사람들이 막아섰어요. 결국 두 사람은 경찰차에 실렸죠. 정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예린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선생님, 기사 실시간으로 나갔어요. SNS에서 난리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죠. 기술로 속였지. 난 기술로 되찾았어. 광장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민수와 지아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정희는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거예요. 이제 정희의 집은 다시 정희의 것이 될 겁니다. 한 달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후견인 신청은 기각됐죠. 정희의 집은 다시 정희의 명의로 돌아왔어요. 통장도 예금도 모든 재산이 원상 회복됐습니다. 민수와 지아는 사기,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재판정을 나서며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이제 앞만 보기로 했죠. 어느 화요일 오후 마을회관 2층에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앞에 서서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어요. 오늘은 녹음 파일 백업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시니어 디지털 교실이었습니다. 정희가 시작한 무료 강좌였죠.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이제는 20명이 넘게 참석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카메라 같은 거 집에 두면 무섭지 않아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카메라가 무섭다고요. 아닙니다. 기록은 약자의 마지막 무기예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어떻게 카메라가 감시에서 증거로 바뀌었는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수업이 끝난 후 정희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보였어요.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죠. 혼자 울던 밤, 무력했던 순간들, 두려움에 떨던 기억들이요.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저녁, 정희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작은 카메라가 놓여 있었어요. 예전에 감시당하던 그 카메라였죠. 지금은 정희만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누가 날 지켜보든 두렵지 않아요. 난 진실을 보여주는 쪽이니까.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정희의 얼굴을 비췄죠. 정희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린에게서 온 문자였죠. 선생님, 다음 주 방송 인터뷰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세요. 정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요. 혼자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알려드려야죠. 정희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자유로웠어요. 진짜 자유였습니다. 정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더 강하게, 더 당당하게,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는 삶이었죠. 혼자 당하고 계신가요? 기록하세요. 녹음하세요. 증거를 남기세요. 기술은 우리를 감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기술을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여러분 곁에는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 내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